해야지. 자, 코딩을 좀 더 계속할게요. 이번에는 이제 상속을 하는 경우에 compare to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거에다 그냥 만들게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person. 그래서 person도 아까랑 같이 string name 이름만 하나 갖고 있게 만들 거고요. 소스에서 컨스트럭터 저장했는데 내 거는 getter부터 만들면 되나? select getter 그 다음에 소스 버그 있나 보네. 그리고 소스 toString string format 이렇게 person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person을 상속받는 student를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person 자체에다가 implement compareable을 넣을게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죠? 그럼 t가 아니라 뭐 들어가요? person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add implement 하면 요 코드는 기존에 우리 포켓몬 했던 거랑 똑같겠죠? 그쵸? 그쵸? 이름만 갖고 있으니까 5.name. 그래서 person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갖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string은 이름만 출력하게끔 만들어 놓고 비교는 이름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person을 상속받아서 학교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학생도 있을 수 있고 선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뭐 학생만 만들게요. person 다 만드셨나요? 치즈겠지. 그래서 person을 쭉쭉쭉쭉 이렇게 만드시고 student를 이제 만들게요. 네. 잘 안 되시는 분은 손 들면 조교가 좀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교 잠깐 돌아다니면서 혹시 헤매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는 이제 스튜던트 슈퍼 클래스는 뭐예요? person. 그래서 finish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학년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add constructor 하는데 싫어. 다른 컨스트럭터를 더 해야지. generate constructor. name은 셀렉트 안 되나? 에이 바보. 네, 제가 칠게요. string name int year 해가지고 name은 어디로 전달해요? 부모로 전달하고요. 슈퍼에서 this year는 year 이렇게 해가지고 스튜던트의 생성자를 만들겠습니다. 네, 그건 이게 되게 toString은 보통은 우리가 재정의할 때 뭘 사용할까? 부모를 기능을 보통
활용하죠. 그러면 부모의 toString을 부르고 여기다가 string format 콤마 학년 그리고 여러분도 알죠? 제가 여기다가 n은 안 넣는 거. 줄바꿈 문자 안 넣는 이유를. 그렇죠? 줄바꿈 문자는 이런 데 넣는 건 아니에요. 줄바꿈 문자는 내가 toString 이용해서 찍고 싶을 때 줄바꿈 문자 없이 찍고 싶을 때 찍을 수도 있고 줄바꿈 문자를 필요하면 toString에다가 줄바꿈 문자 하나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프린트 하면은 줄바꿈 문자 없이 가는 거고 프린트 ln 하면 알아서 또 추가되는 거니까 year 이렇게 되면 우선 만들고 싶은 거는 대략 만들었어요. 뭐 get year도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person도 만들고 student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student 클래스는 comparable interface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예요, 아니에요?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 아니에요.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왜? 부모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자식도 자동적으로 구현하고 있어요. 부모가 flyable이면 나는 flyable 하지 않아도 flyable이 돼요. 왜? 부모의 fly 메소드가 있습니다. 부모가 comparable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comparable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implement comparable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student는 comparable한 애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상속관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 중간고사 때도 약간 나오긴 했고 그러면 이제 이 student에다가 comparable 추가하기 전에 student 테스트라는 메인을 가지는 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tudent s1 equal new student 홍길동 왜 이름을 할 때 계속 홍길동 할까? 홍길동 장보고 좋다. 장보고 그러면 system.out.println s1. compare to s2 S3 이렇게 하면 S1과 S2를 비교하면 결과가 몇일까요? S1과 S2를 비교하면 뭘 이용해서 비교해요? 이름을 이용해서 비교하는데 S1과 S2는 학년은 달라도 이름은 같죠? 그럼 0이 나올 테고 S1과 S3를 비교하면 양수가 나올까? 음수가 나올까? 히읗하고 지읒이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스튜던트에다 좀 재정의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이름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름이 같을 경우에 학년을 가지고 추가로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짤까? 여기다가 at override public int compare to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는 원래는 뭘 쓰고 싶어?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쓰면은 에러가 나요. 무슨 에러? 재정의가 아니래요. 재정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인자의 개수도 일치해야 되겠고 인자의 타입도 일치돼야 돼요. 호환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뭐가 돼야 돼? person이 돼야 되겠죠. 왜? 부모가 person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컴퓨터를 구현하려면 person을 뭘로 바꿔줘야 될까? student로 또 바꿔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가 뭘 쓰고 있어요? 템플릿을 쓰고 있음에도 재정의를 하려다 보니까 부모를 person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식에서는 student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재정의 조건 때문에. 재정의 조건은 개수랑 타입이 정확히 일치돼야 돼요. 그러면 뭐부터 하고 싶으냐면은 부모부터 비교해보고 싶어요. 이름을 비교하는 거야. 이름이 다르면 학년은 상관없어. 물론 조건은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해보려는 건 이름부터 비교하고 이름이 같으면 그 다음에 뭘로 비교해요? 학년 갖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컴프가 0이면은 뭐래요? 뭐가 같은 거예요? 이름이 같죠? 근데 다르면 뭘 리턴하면 돼? 컴프를 리턴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스튜던트가 필요해요. P를 스튜던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뭘 비교해요? 이어에서 뭘 빼죠? S의 이어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실행하면은 저거 어떻게 될까? 밑에는 3752 나올까요? 홍길동 장보고 비교하면 나오겠죠? 위에는 0이 나올까요? 안 나오고 뭐가 나올까? 1학년, 3학년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 1 빼기 3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요. 1 빼기 3도 못하시나, 이제? 실행해봐요. 틀리면 또 마이너스 2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컴퓨터를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어요. 그럼 자식은 구현 안 해도 돼. 그냥 부모 거가 너무 좋아. 아니 부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럼 그렇게 두면 돼요. 이름만 비교해보고 만약 소트 같은 거 해보고 싶다. 그럼 소트해. 그러면서 내가 그 이름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걸로 해보고 싶으면 그때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함수를 인자로 주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맞게 소팅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컴패투를 재정의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재정의는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흠이 뭐야? 여기가 스튜던트가 아니라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스튜던트 밑에 또 뭐가 있어요? 그럼 걔도 person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니까. 그래서 좀 그래요. 그러면 이 코드는 별로 문제는 없는 코드예요. 그렇죠? 이름을 비교하고 이름이 같으면 학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뭐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두 줄이 어느 걸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군데가 예외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디와 어디예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요건 아니겠지? 어디일까? 여기서 에러 날 수 있을까? 예외 날 수 있을까요? 날 수 있죠. 언제? P가 널이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P가 person이니까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복선. 스튜던트만 있지 말고 또 모두 있을 수 있다? 티처를 있는데 우리는 스튜던트 만든다. 그러면 person이 스튜던트로만 있는 게 아니라 티처도 있고 뭐 직원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person이 학생이 오지 않고 교수가 오고 선생이 오면은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person 자체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이름 갖고 비교할 수 있지만 학생 대 학생으로는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에러가 날 수 있어요. 두 군데. 여기는 무슨 예외?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널인지 비교해 봐요. 또 여기서는 P가 수준 타입인지 비교해 봐요.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해봐요. 해봤자 어떻게 할 건데?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compare to는 return 타입이 int인데 양수, 음수, 0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을 줘도 안 돼. 근데 만약에 이것이 compare to가 아니라 equals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false 주면 돼요. 널이었을 때도 false. 클래스 캐스 익셉션이 발현이 안 돼도 뭐 학생하고 걔하고 비교하면 이건 다른 거잖아. false 주면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배째면 돼요. 누구 책임이야? 이거를 호출한 사람이 요 스튜던트에 대해서 컴퓨터 할 때는 학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캐치를 할 수 있는데 캐치한 다음에는 또다시 나는 널 익셉션이나 똑같은 클래스 캐스 익셉션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하러 잡아? 그냥 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짜더라도 항상 이 코드에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예외를 내가 처리할지 말지,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간단한 컴페어 투도 항상 자바에서는 저 펄스 무슨 타입이야? 참조 타입이지. 그럼 항상 뭐 올 수 있어요? 널 올 수 있어요. 그럼 널 온다고 무조건 다 널 검사를 해? 아니에요. 검사 안 돼요. 이 경우에는 검사해봤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배 째면 돼요. 그래서 배를 안 째야 될 때 배를 째면 안 돼. 그래, 코딩할 때. 이퀄스는 널인지 검사해서 false 주시면 돼. 얘는 널인지 검사해봤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내가 알면서도 안 하는 거랑 모르면서 안 하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항상 코드를 구현할 때 얘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그 예외는 내가 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잘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진도를 조금 나가고 끝내볼게요. 자, 요 코드는 예전 방식, 이전 방식인데 오브젝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 형 변환이 있죠? 근데 타입이 여기가 t가 들어가면 요 t가 뭐가 될까? 여기에 뱅크 카운트가 들어갈 거고 여기 오브젝트 대신에 뭐가 와요? 뱅크 카운트가 와요. 근데 뱅크 카운트의 자식들은 또 뱅크 카운트를 못 쓰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요 주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얘는 뭐 하는 걸까? this랑 o랑 비교해요. 뭘 비교해? 주소 비교죠? 그럼 뭐예요? 비교하는 애가 내 자신이면은 굳이 밑에 있는 과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짰다. 그러면 내가 기말에 감정할 거야. 이렇게 짜지 마. 이거예요. 요 주석 이렇게 짜면 이건 조금 문제 있어요. 2학년, 1학년이면 모르겠는데 2학년이 내가 뱅크 카운트에서 컴페어 투 함수를 짜세요. 컴페어 투 함수를 짜세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그럼 컴페어러블 뱅크 카운트 들어가야 될 거고 여기가 뱅크 카운트고 2줄 필요 없고 얘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짜시면 돼요. 요거 한 줄. 요 한 줄. 리턴 해야 돼. 이렇게 짜면 요거는 좀 문제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음수, 양수. 그리고 그 차이도 어떨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차이인지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항상 원시 타입은 뭘로 비교해요? 컴퓨터에서? 뺄셈. 원시 타입 아니다. 그럼 뭘로 비교해? 또 컴페어 2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컴페어 2를 잘 만들어 놨다. 그럼 얘는 언제 쓰냐? 언제 쓰면 좋을까? 여기가
무지 복잡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 마이너스 하는 거면 굳이 이 문장 하나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가 무지 복잡해지면은 저거 하나 넣어줘도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같은데 여기서 5가지를 갖고 비교한다. 나이 같으면 학년 비교하고, 학년 같으면 뭐 학번 비교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 5개를 연속 비교한다. 그러면은 그냥 요 줄 하나 넣어주시면 2개 포인터가 같을 때는 그냥 비교 없이 0을 주겠지. 그치? 0.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자바 5 이후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데, 굳이. 근데 이것도 가만 생각해서 혹시 밑에 가면서 점점 복잡해지진 않을까? 그 걱정을 하면 넣어주시면 좋아. 밑에서 또 넣기는 그렇거든요. 위에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위에다 넣어주면 다 되는 거야, 자식들은. 5, 6개 내려와서. 그래서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컴페어 투는 이렇게 사전 비교식이라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예요. 뭐, 비례, 추이성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쵸? A, B 비교했고, B, C 비교하면 A는 C보다 커야 돼. 그런 식으로 컴페어 투를 짜야지. A, B 비교한 거랑 B, C 비교한 건 다른데, A, C 비교하면 또 이상해지면 그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어 투는 그 논리가 맞아야 돼. 뭐, 추이성 뭐. 근데 뻔한 거니까. 뭐, 우리가 나이 순으로 정렬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그 순서니까. 그렇게 되시면 되고. 요거는 타입 변화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늘 설명드린 건지, 리모컨을 보면 뭘 생각합니다. 리모컨은 뭘 알려줘요? 내가 어떤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는 뭘 보면 돼? 리모컨을 보면 돼요. 여기 리모컨이 플라이어버리면 요 리모컨에는 플라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리모컨이면 플라이 말고도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버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실행되는 함수는 뭘 봐야 돼? 리모컨을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돼?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꿀벌을 가리키고 있으면 꿀벌의 플라이가 호출될 거고, 또 나비를 가리키고 있으면 나비의 플라이가 호출되겠죠. 그래서 리모컨은 뭘 호출할 수 있나를 결정하고, 실제 호출되는 건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요 개념입니다. early binding, late binding. 이 리모컨에 의해서 결정이 되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late binding이라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C++에서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early binding하고 late binding은 뭐냐면, 컴파일러가 번역할 때 함수 호출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컴파일 할 때 이 함수는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을 컴파일 할 때 알 수 있으면 그건 무슨 바인딩? early binding이라 그래요. 근데 컴파일러가 그 문장을 받으래도 그 순간에 판단 못하고 언제 가야지만 돼? 실행 시간이 가야지만 알 수 있으면 그거는 late binding이라 그래요. 그래서 C++에서는 모든 벌추럴 함수들은 언제예요? late binding을 해요. 그걸 통해서 뭘 구현해요? 다형성이라는 걸 구현합니다. 그래서 오픈 했는데 그 오픈이라는 메소드가 문을 향하고 있으면 문이 열릴 것이고, 창문이면 창문이 열릴 것이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릴 거예요. 그거는 late binding을 해야 돼요. 근데 late binding의 단점은 뭘까? 느려요? 느리다. 느려. 뭐 느릴 수도 있고요. 근데 좀 더 그거가 뭐가 되냐면은 EXE 파일이 커져요. C 같은 데는. 왜? 그 테이블도 다 만들어 놔야 돼서 그게 덩치가 커진다 그래요. EXE 파일이. 그러니까 실행 시간에 요때 누구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놔야 돼요. 그 장치를 하려고 그러면 EXE 파일이 좀 커져요. 없을 때하고. 그러니까 레이트 바인딩 하나도 없는 프로그램하고 레이트 바인딩이 엄청 많은 거하고는 프로그램 크기가 달라지겠지. 속도는 모르겠어요. 속도 좀 늦어지나? 뭐
네, 속도보다는 제가 아는 개념은 그 C++ 같은 데는 실행 파일이 커지는 거예요. 자바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어떻게든 그 레이 바인딩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뭔가 테이블이나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코드들이 그거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 오버로딩은 보통 오버로딩은 이거는 레이 바인딩이 아니에요. 그렇죠? 컴파일러가 판단해요. 그러면 저거는 기본 생성자, 요거는 정수 하나. 그래서 이런 건 다 얼리 바인딩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이걸 얼리 바인딩 못하면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버로딩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x.fly인데 x가 flyable 변수면은 이거는 그 순간에 뭐 코드를 잘 분석하면 아 이건 꿀벌이겠다 알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둘 중에 가다가 뭘 클릭했는지에 따라서 꿀벌이 X가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나비가 X가 될 수도 있거든요. 몰라요. 사용자가 중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는 이거를 애써 찾으려고 안 합니다. 이런 건. 그냥 무조건 그 순간 가서 알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early binding, late binding. 그리고 리모컨이 가리키는 거. 이 개념을 같이 조금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뭘 호출할 수 있는지. 요거 눌렀을 때 호출되는 건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 그리고 요거 눌렀을 때 다양성이라는 개념. 오픈이라는 걸 눌렀는데 문이 열리고 창문이 열리고 이런 거는 이제 다양성의 개념, 그거는 이제 레이트 바인딩이라는 개념이 돼야 되겠고, C++은 이제 그걸 위해서 스페셜한 키워드, 버추얼이라는 걸까지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X를 뱅크 카운트로 타입 변하고 싶어요. 왜? 인터페이스인데. 뭐 이게 인터페이스 아니든 뭐 상위 클래스 타입이다. 이 경우에도 아까 같이 person을 뭘로 바꿨어요? 스튜던트 바꿨죠. 근데 person이 스튜던트가 아니라 teacher일 수도 있잖아. 그럼 못 바꿔요. 그러면 만약 그거를 검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nstance of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은 x instance of student면 p가 student면 이 문장은 절대 에러가 안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코드에 요걸 넣어서 타입 변환할 때 검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왜? 해봤자 안 맞으면 뭐 어떡할 건데. 못 해요. 근데 하고 싶으면 뭘 쓸 수 있냐? instance of를 쓰는 거예요. 근데 instance of 말고 get 클래스가 있는데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예요. instance of 키워드고 get 클래스는 메소드예요. 어디 정의되어 있는?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et 클래스는 두 클래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만 봐요. student면 student. student와 person과 호환도 안 돼. 근데 x instance of person 하면 이 x가 person이어도 true고요. student이어도 true예요. 왜? student is a person이잖아요. student의 아래 뭐 원생하고 대학원생을 학부생하고 원생을 나눠놨다. 그러면 undergraduate도 student, undergraduate도 person이잖아요. 다 true가 돼요. 그러니까 요 뱅크 어카운트에 대입될 수 있는 x는 다 true가 돼요. 근데 get 클래스는 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instance of를 쓰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get 클래스 쓰게 되고요. get 클래스에 대해서는 다음 노트에서 오브젝트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얘는 뭐다? 키워드. 그래서 얘가 요 변수가 요 타입에 유지할 수 있는지. 뱅크 카운트에 유지할 수 있는 건 뱅크 카운트 말고 모두 있어요. 걔 후손들은 다 유지할 수 있죠. 뱅크 카운트. X instance of object 하면은 걔는 항상 뭐야? 객체면 true예요. X instance of object.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자바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X instance of object는 무조건 true예요. 그거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열거형 전에는 이런 짓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짓 안 해요. 이런 짓 안 해요. 그런데 포켓몬 팡처럼
내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 한 프로그램에서 여러 군데에 쓰는 공통된 상수가 있고 특별히 모델에 넣기도 그렇고 뷰에 넣기도 그렇고 뭐 어디 넣기도 그래. 그러면 저처럼 어떻게 했어요?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유틸리티 함수들이랑 상수들을 때려 넣었죠. 뭐 그렇게는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썬데이 먼데이를 상수 정의해서 쓰지는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뭘 쓰겠다? 열거형을 쓰겠죠. 그리고 요거 설명하면 이제 오늘 끝인데 아빠는 여기까지 했는데 마커 인터페이스. 요 개념이 되게 특이해요. 처음에는 저거 왜 만들어놨을까 고민도 많이 되는데 우리가 많이 봤던 게 이제 인터페이스 플라이어블. 여기에 뭐가 있냐? 보이드 플라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메소드가 하나 선언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선언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 하나는 보통 선언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클래스 A implements flyable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여기다 뭘 해줘야 돼? fly를 정의해줘야 돼. 안 정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뭐가 돼? 얘는 뭐가 될까? 컴파일 에러 안 나요. 나지. 컴파일 에러 나는데 여기다가 뭘 쓰면 안 나? abstract 쓰시면 돼요. 추상 메소드. 그러니까 위에 선언이 되어 있는데 얘가 정의 안 하면 얘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에서 여기다가 abstract 써주면 에러는 안 나요. 근데 abstract도 안 써주면 에러 나겠지. 근데 어쨌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나는 무조건 여기다가 fly를 정의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약속인데 내가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스 상진업을. 와, 멋있다. 상진업을. 그리고 상진업을 만들고 메소드 하나도 선언 안 했어. 그리고 요번 포켓몬 팡 만들 때 모든 클래스의 상진어브를 임플리멘트 상진어브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무슨 효과 있어요? 효과 있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X instance of 상진어브를 해서 true면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하겠지만 나도 안 해. 근데 요 두 개, serialize clonable이라는 애가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serializable 딱 해놓고 함수 아무것도 선언 안 돼 있어요. clonable도 클론도 안 써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럼 쟤는 왜 저렇게 해놨나? 가독성보다는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자, 클론오버를 해놓으면 클론은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든 안 만들든 클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브젝트는 클로너블로는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하면서 나는 내 거 복제해도 아무 문제 없어. 클로너블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클로너블을 마커 인터페이스를 구현함으로써 클론이라는 걸 반드시 구현해야 되면 그걸 할 텐데 실제로는 반드시 구현 안 해도 돼요. 왜? 오브젝트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나의 부모가 해놓을 수 있어요. 부모가 클론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클론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근데 나는 클론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클론 오브를 빼는 거예요. 뺄 수도 없구나. 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클론 오브를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클론 오브는 너무 복잡하니까 serializable. serializable은 뭐냐? serializable은 객체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객체를 저장할 때 object input stream, object output strea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저장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에.
뭐 여기 만든 스튜던트, 포켓몬 이런 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클론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클론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클론했더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클론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클론업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있는 클론은 이 객체를 덤핑해줘요. 덤핑해주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serializable은 뭐냐면 요거를 어디다 저장을 해?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예요. 비트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은 얘를 저장하면은 이런 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원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두 객체가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파일 시스템에 시리얼라이즈해서 저장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얘가 1이고 2면 1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우리 클론하고 정반대로 원래는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파일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갖고 나왔더니 따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공유해야 되는데 이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serializable은 내가 내 코드를 딱 봤더니 내 코드에는 별로 문제될 게 없어. string, int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럼 위에다 뭐라고 써줘? implement serializable 딱 써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 뭘 의미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갖고 내 거를 그냥 저장해도 덤핑해서 저장해도 무슨 문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봤더니 serializable 하지 않아요. 뭔가 고민을 많이 해서 저장해야 되면 implement serializable 안 써놔. 그러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서는 그 클래스를 덤핑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저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건 아까 상징 어블처럼 뭐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인데 메소드가 선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5개의 클래스한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김상진이 만든 거, 뭐 파일 시스템에 저장해도 문제가 없는 거, 뭐 복제해도 가능한 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단 얘네들은 그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그 결속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내 클래스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임플리멘트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해서 나 시리얼을 하다, 나 클론업을 하다, 나 상진업을 하다 뭐 이런 거예요. 웃긴 얘기지만 별로 쓸 일은 없는데 뭘 해야 되면 이 두 가지를 또 자바 나중 되면 엄청나게 쓰거든요. 객체를 파일에 저장하려면 시리얼라이즈 안 돼 있으면 객체를 저장 안 해줘.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을 못 써요.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 이런 문제가 없게끔 다 만들어야 돼. 귀찮지. 클론어블도 대충 하면은 이렇게가 이렇게 되니까 복제를 이뤄냈는데 복제를 했더니 얘를 복제했더니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커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쓰고 있다. 아이디어 좋죠? 몰라. 하여튼 그런 거를 이 마커 인터페이스는 처음부터 얘네들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를 플라이어버에서 플라이를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만 묶자.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여러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이름을 부여했을 수 있으면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이름으로 구현할까 하면은 얘네들을 한 울타리로 묶을 수 있는 거지. 한 울타리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예. 그러면은 그 마커 인터페이스 뭐뭐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나요? 예를 들면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서는 내가 저장하기 전에 instance of serializable 검사할 거예요. instance serializable 검사해서 serializable 하면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방법대로 객체를 덤핑할 거예요.
근데 시리얼라이즈블 안 하다 그러면 거기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난 저장 못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확인하는 거는 내가 직접 돌리는 거 같아요. 인스턴스 노인수 검사를 해가지고. 아,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리플렉션 같은 걸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번거롭겠지. 그래서 리플렉션은 좀 앞서간 개념이지만 동쪽 시간에 내가 내 클래스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부모를 갖고 있고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지 어떤 메소드를 갖고 있고 어떤 멤버들 갖고 있는지 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프로그램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뭘 하기 전에 그거를 검사를 해보겠지. 클론오버를 해내면 클론할 거고 클론오버 하지 않으면 클론을 안 해야 되겠고 시리얼라이즈able 안 하면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안 할 거고 아니면 내가 별도 파일 시스템 저장하는 방법을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이죠. 아, 어떤 클래스 A가 시리얼라이즈able 뭐 이름도 모르는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을 일은 할 수는 있는데 못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나가겠습니다.